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레저 복합단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많은 상가들이 지어졌는데요. 현재 제 눈에 보이는 1층 상가들만 한 60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딱 두 군데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렌트프리를 여러분, 이 장면 저희 표영호TV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시흥시의 부동산 분석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지역을 요청하신 분들의 그 이유를 보면 아파트값이 반토막이 났고 반등 자체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 바로 옆이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입니다. 자,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20년, 21년, 22년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들이 좀 많이 되었다가 중간중간에 거래가 취소되는 일도 많이 있었죠. 자, 결국 백옷 신도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얼마에 있을까요? 더 올라서 11억일까요? 12억일까요? 아니면 반토막이 나서 5억이나 6억일까요? 시흥시의 아파트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때는 경기도 내에서 집값 상승률이 2위일 정도로 거침없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흥 백옷 지역은요,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송도 신도시가 있죠. 직진하면 영종도 인천공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는 시화공업단지가 있죠. 일자리와 직주 근접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개발이 진행이 잘 되어서 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는데, 문제는 집값 폭등기에 다른 시도와 같이 올랐다가 하락기에는 더 큰 하락을 맞았고 회복기에는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자, 거품이 완벽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대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백옷 신도시는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착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수요가 막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부지는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흥 백옷 SK뷰 바로 바다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1년 6월에는요 최고가 9억 9,500만원, 거의 10억에 팔렸죠. 그런데 딱 3년이 지난 4월에는 5억 9천만원에 팔렸습니다. 한 40%가 부러진 겁니다. 3년 만에 4억 500만원이 급락했는데 1년에 1억 이상씩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시흥 백옷 SK뷰 아파트는 학교가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아파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백옷 생명공원이 있습니다. 산책하기도 좋죠. 아주 넓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요, 가격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옷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격인 시흥 백옷 호반 서밋 플레이스라는 아파트를 보더라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1년 7월에 딱 10억 원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요? 6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딱 40% 하락한 겁니다. 4억이 빠진 거예요. 여기는 상가들도 가깝고 주거의 편리성 면에서는 백옷 중에서는 최고의 단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역시 속수무책으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은 좀 더 내려갈 것이 예측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 단지 C2 에어리어인데요, 시흥 백옷 C2 블록 호반 서밋 플레이스, 그러니까 2차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용 84제곱미터는 더 아래 가격인 5억선 아래 5억 7,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백옷 신도시는 신축 아파트가 아주 많이 대규모로 입주를 하면서 서울대병원 얘기도 있었고요, 기업 연구센터 구축 등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특히 21년의 시흥 집값을 여기서 다 끌어올렸습니다. 21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지역이 37.26%를 기록해서 경기도 의왕시가 38.56%였는데 이것에 이어서 전국 집값 상승률 2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백옷 지역입니다. 자, 백옷 서울대병원 한 800병상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도 유치한다고 하면서 가격 급등에 불을 지폈지만 지금은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옷 신도시에 들어서기로 했던 서울대병원 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차일피일 미뤄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서울대병원의 요즘 분위기는요, 기존에 한 50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 서울대병원 분원이 올해는 착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대병원 분원이 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이거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을 맡기로 한 현대건설에서 서울대병원이 감당하기 힘든
만든 그 설계안을 내놓거나 사업비를 제시할 경우 이게 시공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사업이 지연돼서 실망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흥의 105 신도시 아파트 값은 당분간 급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냥 오른다고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라면 정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시흥시의 100곳 같은 곳은 그 안에서만 산다면 사실 뭐 부족할 게 별로 없는 도시죠. 그런데 외부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없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뭐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강남역이나 사당역 쪽으로 1시간 정도 걸리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매일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때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호재라는 것이 작용하는데, 호재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다면 이게 호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악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흥분들은 내심 한편으로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정말 서울대 들어오긴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울대 들어온다는 희망 고문을 한 10년째 받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오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105 신도시는 건설사들이 서울대 캠퍼스 유치가 마치 당장 이루어질 사실인 양 호재로 사용하면서 분양에 성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소비자분들은 서울대라는 단어 하나만 믿고 주택을 분양받고 매입도 했지만 정작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올 자리인 이 시흥 105 신도시 정중앙에 지도에 나와 있죠. 이 노른자 땅은 10년째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희망은 실망으로 변하고 아파트값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지하철역 하나 없는 몇 안 되는 신도시에 다시 희망의 바람이 불어올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105 신도시 아파트값이 거품이 빠지자 실수요자는 오히려 좀 더 몰린 듯 보입니다. 23년도에 거래량을 보니까 22년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을 때보다 거래량은 2배가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24년은 그 거래마저도 좀 뜸합니다. 자, 이 지역의 거주자분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한 40% 정도가 3040 세대였습니다. 거품이 거치면서 30세대의 실거주 목적의 소비자들에게는 105 지역이 어쩌면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시장으로 제가 볼 때는 재편돼야 거품이 거친다 라고 봅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왜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65%가 채 안 됩니까? 그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투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장이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아직도 부동산 관련 뉴스나 정보는요, 수요자 측면에서의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 뿌려지는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셋집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끔찍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곳곳에 박힌 지뢰가 터지듯이 여기저기 부실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끔찍하다는 표현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보통 건설사가 분양을 하고 나면 미분양이 남을 경우 회사 보유분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파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임차할 때 전세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공사의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 보유분의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보유분을 가지고 있던 중소건설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사가 주인인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회사는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 임금도 체납되고 어렵게 버티던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전세금보다 선순위인 숨겨진 채무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요, 전세사기 피해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입주민이 붙인 안내문 내용을 보니까 시행사 사무실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전세 문제에 공동대응하고자 임차 계약 주민께서는 관리사무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연락처 기록을 남겨달라고 붙여놨는데요. 시행건설사인 A사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전세로 돌렸습니다. 세입자들은 회사 보유분이라는 말에 보증금이 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계약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소유주인
건설사 그러니까 시행사 사장은 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힘겨운 고비를 넘기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가 있다. 이래서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회사 보유분은요, 새 건물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를 살펴보면 공사 비용의 과다 지출, 그리고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면서 시행사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장인 A씨는요, 수백억 원대의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단체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행사의 선순위 부채가 많아서 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거죠. 자, 시행사가 망가진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보면 이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권에서 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시행사에 빌려준 금액이 약 82억 원, 그리고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이런 자산이 한 90억 원 정도 되는데 매입 채무 또 협력업체 대금 등을 다 따져보면 이게 해결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시행사와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4,964가구다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미분양 주택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 미분양 물량은요, 사업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집계되기 때문에 미분양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은 집계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을 다 짓고도 분양을 다 못 마친 악성 미분양도 전국에 12,194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점점 이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분양이 다 잘 돼야 공사 대금을 건질 수가 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자금 회수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부실한 부동산 PF를 나라에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정리되는 사업장이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정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부풀려진 땅값을 주고 그렇게 사들인 사업장의 경우 지금 본공사가 못 들어가고 이자만 불어나서 건축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고 계속 살려두면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결국 분양가만 계속 올라갑니다. 소비자가 이 모든 금융 비용을 다 떠안아야만 끝나는 사업인데 시장의 속성대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차피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자꾸 살려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정부에서 부실한 PF 문제 손을 대서 정리한다고 해놨는데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원합니다. 빠른 안정화를 이루려면 시장의 논리대로 그냥 두든가 아니면 빠른 대응으로 정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가가 오르는 것 중에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이 올라서 분양가가 오른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땅값과 금융 비용입니다. 시행사마다 서로 비싼 가격을 줘서 매입했던 땅들이 이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한 이익 상실, EOD에 걸려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땅들이 요즘 많은 이유도 결국 금융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의 전세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제보해 오는 메일들을 보면 부동산 공동투자로 많은 돈을 잃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분들이 운이 좋았던 것을 마치 실력으로 생각해서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 이렇게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 어떤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말이면 부동산 시장에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7월 말에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 차를 맞게 되거든요. 8월이면 갱신계약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5% 상한으로 묶였던 전셋값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있죠.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이때
7월이 지나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전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라고 만들어 놓은 임대차 2법이 지난 4년간 전세 물량이 좀 묶이면서 매물 감소가 되는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을 부채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작년 23년 5월 이후에 1년 가까이 지금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바짝 뒤쫓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4월 달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 전에는 38,800가구 정도였는데 올해는 29,187가구로 작년 대비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세 불안이라는 것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4년간 묶인 전세값을 이번에 한 번에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이때 주거 불안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전세가마저 다시 폭등한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데이터의 예를 송파구를 좀 자주 두는 편인데 그 이유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서 거래가 타 지역에 비해 그나마 좀 활발하기 때문에 추출 데이터로 쓰기에는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죠. 전용 84제곱미터가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보증금 8억 3천만 원에 살던 집이었는데 지난 4월 달에는 보증금 11억 3천만 원으로 올라서 전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세가가 3억 정도 폭등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트리지움 아파트 있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는 4년 전에 보증금이 9억 3천만 원이었는데 2억 원 높은 11억 3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한 21% 정도 상승 거래가 된 겁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전세가를 묶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렇게나 무서워진 겁니다. 비단 송파구만 이런 것은 아니죠. 서초구도 그렇고요.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서울의 주요 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 인기 지역의 전세가 4년치 인상분을 전세값에 한 번에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건 임대차법이 시행될 때 이미 예고된 상황이죠.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마포구를 보더라도요. 용강동에 레미안 마포 리버웰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전용 84의 경우도 4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오른 가격으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의 경우 반포자이,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도 4년 전에 전세가가 12억 원이었는데 전세 보증금 15억 원에 최근에 다시 거래가 됐습니다. 3억 원이나 오른 전세가죠. 반포자이 기존 세입자는 2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한 5% 오른 12억에서 5% 올렸으니까 한 6천만 원도 올렸겠죠. 그래서 12억 6천만 원에 재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기 집주인이 홀라당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가를 확 올렸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법 시행 직후 전세시장은요, 신규 전세값과 그리고 갱신계약을 통해서 생긴 가격, 여기에 차이와 그렇기 때문에 물량 급감 등으로 인해서 혼란을 거듭하다가 2022년 7월쯤엔 전세가가 역대 최고가로 정점을 찍었다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한동안 가파르게 하락해서 역전세난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세난도 작년 5월부터 전세가가 슬그머니 다시 오르더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서울은 입주 물량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로 전세가 몰린 이유,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영향이 크겠죠. 비교적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은 거의 모든 구가 다 올랐습니다. 전세시장 불안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종시나 대구시 같은 곳의 경우는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전세값이 평균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반해서 임대차법 4년차 이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르는 전세 가격을 맞춰주려면 한꺼번에 수억 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되는데 돈은 필요하고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르자니 시중에 돈이 없고 돈을 풀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가계빚이 늘어나면 내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아파트 값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자니 역시 뭐 방법도 안 보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금융 부실이 겹칠 것 같고 이래저래 힘든 상황에 가끔 터져나오는 신고가 거래들이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을 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금리 감당이 안 될까봐 겁도 나고 그런 시장이 지금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계속 이어져온 부동산의 거품이 도심 곳곳에 빈 상가를 만들어내고 또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사실상 명의만 내 것이지 뭐 은행에 월세 내기 바쁜 게 우리들의 부동산 현실이죠. 지금 전세가가 오르니까 다시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바짝 뒤쫓아가서 가격의 갭 차이가 적어지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토록 비싸지는 부동산의 가격을 받쳐줄 뭡니까? 유효 수요가 확실하게 줄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너 가격은 올라라. 나는 돈 없다. 뭐 이런 시장이죠. 수박이나 참외 가격이 오르면 뭐 안 사 먹거나 못 사 먹으면 그만인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주거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부동산 불안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